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잇는 10분 인사이트 10.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TSMC를 넘는 2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웰스 파고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급 사이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22년부터 26년 초까지 DDR4 보이시는 차트의 실선입니다. 그리고 DDR5 보이시는 차트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평균 가격 추이를 나타냅니다. 이 22년부터 25년 상반기에는 전형적인 메모리 다운 사이클과 정체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25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기울기가 거의 투직에 가까운 급격한 가격 폭증이 발생합니다. 이 DDR4는 5달러에서 30달러 근처까지, DDR5는 35달러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HBM 반도체 전환의 나비 효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HBM은 D램 칩을 수직으로 8단에서 12단씩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결정적으로 HBM 한 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웨이퍼의 양은 일반 범용 D램을 만들 때보다 약 2배에서 3배 이상 많습니다. 동일한 수의 칩을 생산하더라도 HBM의 생산 능력을 할당하는 순간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전체 D램의 절대적인 다이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은 한정된 설비 투자에서 이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DDR4 생산 라인을 HBM이나 최신 공정인 DDR5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용 DDR4의 공급 능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즉 AI가 촉발한 HBM 열풍이 단순히 특수 메모리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레거시 D램 공급망에 씨를 말려버리면서 범용 반도체 가격의 역사적인 폭등을 유발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수급의 비대칭성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의 단면입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TSMC를 압도적으로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HBM의 압도적인 마진율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이 큰 범용 소모품 취급을 받았지만은 이 AI 시대의 HBM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엘, 베라 루빈 등에 탑재되는 HBM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SK 하이닉스의 D램 부분 영업이익률은 무려 80%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TSMC의 역사적 영업이익률 50에서 58% 안팎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린 1등 공신입니다. 이 두 번째는 HBM 증설이 불러온 범용 D램의 낙수 효과입니다. 이 HBM은 일반 D램보다 웨이퍼를 훨씬 많이 잡아먹는 공급 파괴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돈이 되는 HBM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늘리다 보니 이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 등의 공급이 극도로 부족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함께 폭등하는 AI 슈퍼사이클 2막이 전개되면서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 방식 구조입니다. 아무리 TSMC가 독점적 지위를 가졌더라도 엔비디아가 완제품 가격을 2배 올릴 때 그 인상분을 온전히 다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반면 한국의 메모리사들은 엔비디아 칩 원가 중 큰 지분을 차지하는 HBM 독점 공급자 지위를 갖고 있어 이 빅테크의 AI 투자 자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AMD, 엔비디아의 팹리스와 TSMC의 파운드리의 포워드 PER과 메모리 3사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줍니다. 먼저 엔비디아나 AMD는 AI 연산의 핵심인 GPU 설계 능력을 독점하고 있어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로부터 선 주문을 받아 생산하므로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강하고 수익 모델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메모리는 과거의 범용 제품으로 분류되어 경기 상황에 따라 가격 등락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커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메모리 생산은 매년 수조 원의 시설 투자가 지속되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 집약적 구조입니다. 결국 데이터와 같은 밸류에이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메모리 업체의 리레이팅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HBM은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와 공동 설계하고 장기 계약을 맺는 주문형 제품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업체들도 TSMC처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들어가는 D램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메모리 업체들의 협상력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결국 메모리 업체들의 포워드 PER는 HBM 비중 확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장은 그동안 메모리 업체를 경기 타는 굴뚝 산업으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AI 성장의 필수 파트너로 재평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는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의 주요 지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신 메모리는 2026년 1분기 순이익 약 5조 원, 설립 이후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낸드 플래시의 양지 메모리 또한 글로벌 낸드 점유율 13%를 돌파하였고, 페이스 3 완공 시 글로벌 2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DDR4 라인을 줄이고 DDR5하고 HBM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범용 D램의 공급 공백을 창신 메모리가 저가 공세와 풍부한 생산 능력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낸드 또한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128단, 176단 등 레거시 낸드 비중을 줄이는 사이 양지 메모리는 독자적인 엑스태킹 기술을 바탕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중저가 SSD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232단 낸드 양상 등 기술적으로도 한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단순 저가형이 아닌 준수한 성능의 제품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중국 메모리 기업이 아직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HBM 시장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용 D램과 중저가 낸드에서 한국 기업들이 상향 이동하면서 비워둔 자리를 조용히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 HBM이 만든 사이클이 국내를 넘어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기회까지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HBM이 만든 사이클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